안녕하세요, 정박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증시가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좀 보냈었는데요. 그래도 11월의 마지막 주는 시장에 반등을 해줘서 천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 시장의 반등이 조금만 더 크게 나와주기를 기원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영상이 일부 소음이 굉장히 좀 심했다라고 댓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외부에서 댓글을 보면서 영상을 한번 봐봤는데 굉장히 좀 듣기 거북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영상을 내리고 그냥 이번 주에는 영상을 안 올려야지 했는데 청취자님께서 이렇게 쪽지를 보내주시고 그냥 영상을 올려달라고 하셔서 그냥 영상을 유지했습니다. 어, 가급적으로는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시스템상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네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댓글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참 처음 뵈는 우리 청취자님들의 댓글을 보는 것 같습니다. 좋지 않은 일에서만 댓글을 달아주시지 마시고 좋은 부분 그리고 열심히 하라는 응원의 댓글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작은 이제 댓글이나 좋아요 하나가 이제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일단 전반적으로 증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지소미아가 종료가 되는 부분이 아닌 연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우려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부 해소가 됐죠. 이 지소미아와 연결된 게 이제 미국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 안에서 노이즈가 뭐 미군의 이탈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까지 노이즈가 나면서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불러 일으킨 요인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이 일단락 해소가 되고 그와 동시에 트럼프의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 발언과 홍콩 인권법에 대한 어떻게 보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주말에 시사를 하면서 아무래도 미 증시도 반등을 해준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소미아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내에 국한된 이슈고 가장 큰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다름 아닌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홍콩 사태로 인한 이 미중 간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게끔 해주는 게 지금의 이제 양국의 이 리더들이 해야 될 부분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합의가 거의 근접했다라는 발언이 오늘 장중에 나오면서 이러한 우호적 분위기와 기관과 외인의 수급에 의한 상승이 오늘 코스닥을 강하게 끌어올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코스피는 외인이 오늘도 좀 매도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뭐 선물 쪽 포지션을 보면 미결제 약정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선물이 매수를 했는데 이제 매수에 대한 포지션 청산이 일부 있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체크를 해서 봐야 되고 언제든지 올려서 팔아먹기 위해서 올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보면 전반적인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 업종을 막론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해줘서 웬만한 종목들은 다 바닥에서 상승 마감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소미아 수혜주 급락을 했고 또 지소미아 종료 수혜주죠. 업종 급락. 그다음 지소미아 수혜하는 뭐 업종이 이제 여행 쪽인데 얘는 시가 캡하고 하락. 말 그대로 이거는 미리 매집해놓고 팔아먹은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금요일 날부터 언급했던 SK바이오팜 호재로 인해서 오늘 관련주들이 또 연이어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티움바이오를 제가 이제 굉장히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전부 다 상한가 마감을 해서 좋은
내용으로 좀 내용이 됐고요. HLB는 조만간 큰 반등이 나올 걸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OLED 폴더블 관련주 여전히 매수 기회로 봐야 되고요. 오늘은 이제 5G 섹터에서도 반등이 나왔는데 이 업종 안에서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서 매매에 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모든 종목이 다 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스마트 시티 관련주 옴니 시스템이 상한가에 들어갔죠. 그리고 정치 테마주는 김진표 관련주가 최근 들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한국 패키지, 서울제약, 뭐 이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홍보석유도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약세가 보여줬기 때문에 뭐 강한 종목 안에서 한두 종목을 위주로 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 막판에 뭐 미스터 블루 등 이거는 나중에 종목으로 보죠. 그리고 왕이 부장이 방한하는 이슈가 생기면서 중국 소비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종가에 이후에 중국 국내 상장 기업들 시간에 전부 다 급등하는, 그리고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한번 다시 한번 봐볼까요? 윙이푸드가 첫 번째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헝성 들어가겠죠. 헝성은 못 갔고, 컬러레이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네요. 내일 이쪽에서 단기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될 걸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자, 그럼 수급 보면서 종목들 보도록 하죠. 시장 수급은 오늘 굉장히 좋았어요. 코스닥 오전에 잠시 흔들림 이후에 원웨이 아주 강한 수급이 들어왔고요. 반대로 코스피는 외인의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는데, 반대로 이거를 기관이 전부 다 받아줬기 때문에 시장 지수는 급락이 아니었다.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다 정도로 보여집니다. 선물을 매수하면서 현물을 팔았고, 선물 매수 매도 포지션 청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지션 청산 관련한 이런 해치성 매매를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지수를 놓고 한번 보죠. 일단은 지수를 놓고 보면 코스닥 지수가 제가 보는 기준점은 오늘 6,000, 뭐 대충 6,400, 한 30포인트 이 장대 양봉의 중간을 돌파하느냐의 관점이 있었습니다. 5일선도 돌파를 해줬고요. 6,450원이니까 그럼 내일 6,520원을 넘느냐 아니면 여기서 맞고 떨어지느냐 관점이고요. 내일까지는 시장 반등하겠죠. 내일까지 반등하고 우리 중시는 수 5기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어지고 있고, 항상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는 미 증시가 상승한 점이 있다라는 점, 그에 말미암아 별다른 대외 이슈가 없다면 미 증시는 폐장 직전까지는 양호한 흐름 보이겠다. 그럼 국내 증시도 단기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포지션으로 시장을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금요일 날부터 강조했던 티움바이오 보죠. 오늘 SK바이오 랜드 먼저 볼게요. SK바이오랜드가 이제 어제 상한가를 들어가고, 이 중요 2평, 즉 중요 저항권에서 저는 저항을 맞을 줄로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원님들 중에서 이게 이제 전일 매수가 되신 분들이 시가부터 저는 매도 의견을 드렸는데, 아예 이제 저는 이거 시가 공략을 생각을 안 했어요. 이렇게 강하게 갈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중요한 이 저항을 갭으로 돌파했다. 그러면 25,000원까지 열려있다 라고 했는데 25,000원까지 거짓말처럼 강하게 갔네요. 지금의 시장 중심주가 SK바이오랜드가 됐고, 약간 이제 얘가 뭐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조금 우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 거는 세력의 강력한 개입입니다. 강력한 개입으로 인한 수급으로 인한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티움바이오도 장초 이제
이 관심 종목 1순위 종목으로 시가 베팅을 했다면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을 겁니다. SK케미칼 대표를 지냈던 사람이 지금 티움바이오를 설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 부각이 됐고, 기존에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여주면서 충분히 기술력을 인정받았던 제약바이오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흐름, 그리고 상한가 마감하는 모습까지 좋았네요. 지금 상장하고 이틀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일은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될 수 있을 걸로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자, 그 다음 에이프로젠 KIC. 오늘도 에이프로젠 KIC를 좀 매매를 했고요. 에이프로젠 KIC는 뭐 어렵지 않게 매매를 했어요. 어렵지 않게 시초가에 잡아서 전에 이제 이 구간에 가지고 있던 물량 가지고 시초가에 잡아서 매도하고 이제 종가 부근, 네, 이렇게 해서 다시 또 모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잡은 물량은 일부 들고 있고요. 다른 계좌는. 그래서 지금 바닥 구간에서 움직이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장대 양봉이 내일 없어지죠. 이게 없어져요. 없어지면 5일 2평이 꺾입니다. 이렇게 꺾이면 내일 갭을 들겠죠. 5일 2평선 위로 나오는 약간의 상승부터 해서 쭉 올려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여져요. 바닥권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 의미 있는 거래 대금이 터진 종목은 다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일 공략해 보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ABL, HLB HLB의 경우는 지금 흐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상바닥 나올 거예요. 상바닥이 조만간 나오면 이제 이 HLB가 다시 포문을 열 때 이 구간에서 몇 개의 장대 양봉이 나올 거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물려 계신 분들은 잘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HLB 잘 봐야 되고, 현대바이오 오늘도 수급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현대바이오를 공략을 안 했고, 저는 이제 녹십자 랩셀을 오늘 눌림목 매매를 진행을 했네요. 녹십자 랩셀은 눌림목 매매를 진행을 해서 수익 구간을 만들었고, 이런 구간에서 해서 원래는 여기 꼭지 37800에 매도를 걸었는데 이게 매도가 안 돼서 이 아래에서 매도가 됐어요. 이 아래에서. 근데 이제 생각보다 호재에 비해서는 너무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였고, 아무래도 녹십자 MS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그 물량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오히려 힘을 못 받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녹십자 MS는 제가 봤을 때 이 구간부터 잘 지켜봐야 될 종목 같아요. 이제 내일이죠. 내일 신규 상장이 하고 있으니까 그 물량을 누가 받아가는지, 이 물량을 어떤 사람이 받아가는지가 중요해요. 그 물량을 받아가는 쪽이 메이저나 세력이라면 종목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 사이언스, 오늘 이 종목을 좀 기다렸어요. 이게 눌림목을 9,000원을 깨면 들어가려고 9,000원 아래다가 일부 물량, 그리고 9,320원에 일부 물량 해가지고 두 번 이제 한 총 4개의 거래를 걸어놨는데 거래가 안 됐고요. 이제 매수 밴드를 잡은 건 1차적으로 이 아래 구간으로 오면 잡아야 되겠다 했는데 걸려가지고 그냥 대충 매도 해버렸습니다. 대충 매도하고 내일이죠. 내일 다시 한번 눌림을 볼 건데 여기서 정확히 찍고 올라가는 반등을 먹기 위해서 보여져요. 근데 이제 이게 아래 20일 2평이 있어서 잠시 이탈을 시켰다가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제 3라인 매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밖에 이제 텔콘이라든지
이쪽 섹터가 약간 지금 힘이 없어요. 가져야 될 자리에서 계속 못 가고 있고, KPM 테크도 음봉이 12개까지 떨어지면서 최악의, 제가 봤을 때는 최악의 차트의 모습으로 보여지네요. 이런 식으로 주가를 빼기도 어려울 텐데,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반등을 하려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냐? 아예 이 이평을 갭으로 뛰어넘고 올라와 줘야 돼요. 아무도 못 따라잡게. 이거 다 물려 있다라면,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다면 그냥 갭으로 그 호재성 기사와 함께 이렇게 올려버려야 개미들 못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그 매물까지 소화하고 올려줘야 진짜 상승이지 않겠나라고 보여져요. 지금은 타점도 그렇고 들어갈 진입 구간이 조금 사실 애매한 구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출판사는 내일 꼭 공략을 해야 되겠어요. 오늘도 공략을 좀 했는데, 오늘은 그냥 본전에서 그냥 매도를 쳐버렸어요. 여기서 돌파를 보고 들어갔는데 돌파가 안 됐는데 오후장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움직였고, 내일 저도 이제 이걸 18,900원을 돌파하면 돌파 매매의 관점으로 내일 보려고 하고요. 이게 이제 시세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슈가 없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갭 뜨는 거, 그 다음에 물량의 강도를 보면서 네, 한번 보시기 바라고, 보유자라면 이거는 대박줍니다. 많이 갈 거예요. 힘스도 무난한 흐름. 그 다음에 두산 퓨어셀, 시장 대비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안 나왔네요. 시장 대비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안 나왔고, 여기에서 이제 3분봉 뒤에 기본 반등, 내일 5일선을 장악해 주느냐 마느냐가 이 종목의 이제 가장 큰 관건이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5일선 회복하는지 체크가 필요하고요. 코렌이라든지 카메라 섹터는 지속적으로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져요. 코렌이라든지 뭐 등등, 얘도 시간외가 나쁘지 않네요. 시간외가 그냥 고만고만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아가방 보령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겠죠. 자, 인선 ENT는 아직은 뭐 딱히 매수가 진행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21선 기준을 한번 보고 있고요. 자, 오늘 시장 관심주였던 옴니시스템의 경우는 일단 이제 시장에서 오늘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주말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그리고 정상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정책주로 묶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관심 종목을 개장 초에 라이브 하면서 진행을 했던 게 옴니, 그 다음에 티온바이오 이렇게 하고, SK 에프로제는 계속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게 좀 아깝죠. 둘 다 상한가인데 상한가 종목이 계좌에 없으니까요. 그럼 이제 시장 주도주를 봐야 될 눈이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역대급 거래량이 나왔어요. 일단 바닥권에서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상한가를 이 종목은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일 눌릴 때 한번 봐보시면 좋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뭐 눌릴 때 뭐 중간 라인 잡아서 들어가도 그렇게 크게 밀리고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미스터 블루 장 막판에 기사를 하나 나왔죠. 중국으로 이제 그 웹툰을 최초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이슈로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장 막판에 힘이 부족해서 상한가를 못 들어갔고 저가에 밀렸죠. 시간에도 좋지 않고요. 내일 이제 이런 자리 지탱해 주는지 아니면 아래자리 지탱해 주는지 보면서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단기 매물대에서 소화하고 한 번 정도 더 갈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걸 강하게 올라가서 직전 고점을 가든지 둘 중 하나의 모습을 볼 텐데, 일단 거래 대금은 약간 부족한 점이 있어서 A급은 아니다. 단지 최근에 이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리고 중국 소비주 윙이푸드 상한가 이어가나요? 윙입 상한가, 홍성 상한가 못 들어가고, 컬러레이 상한가 못 들어갔네요. 이제 이쪽이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매번 갭을 너무 많이 들면은 또 작살나고 그래요. 그래서 내일 윙잇 같은 경우는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 갭이 나와서 아마 좀 높게 출발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본다면 윙잇 푸드 정도 보시고 두 가지 섹터로 나눠야 돼요. 제일 강한 놈, 즉 얘가 VI 걸릴 때 제일 강한 놈은 VI가 걸리죠. 그리고 제일 약한 놈은 이제 뭐 중간 정도 약한 한 3위권 정도, VI가 안 걸리는 놈. 그럼 VI가 걸릴 때 얘가 막 올라가요. VI가 해서 떨어지면 얘는 급락 나오니까 알아서 이때 생산하는 전략, 두 가지 전략을 나눠서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략을 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소리 녹음이 안 됐으니까 네, 네, 보시기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어제부터 바람도 많이 불고 많이 추워졌네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 한 주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창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